북쪽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곳 진서정.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일본군 본진이 있었던 곳이다. (400년) 전에 가득했던 살기와 피냄새 대신 진서정 박물관엔 조선 침략의 화신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와 조선을 위기에서 구한 거북선이 나란히 전시돼 있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유서 깊은 진서정에서는 한일 교류 차회가 열렸다. 조선 침략의 거점이었던 성토위의 다실에서 한일 양국의 평화를 기원한다는 명목으로 열린 차회에 한국의 차인들도 초청됐다. 일본의 차문화는 전국시대 이후 사무라이의 칼을 대신한 평화의 상징으로 널리 보급되어 지금은 일본 문화의 자존심이 됐다. 우리의 경우 일본으로 차문화를 전파했지만 조선시대 이후 크게 퇴색해서 지금은 겨우 명맥만 이어오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차가 도입된 시기와 경로는 여러 갈래로 추정되고 있지만 문헌상으로는 삼국유사 충담사주에 신라 화랑들이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 다도를 생활화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신라차 시범을 보는 눈은 진지하다. 이미 1000년을 넘긴 한국의 차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한편으로는 오늘의 한국 차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있는 듯하다. 조용한 긴장 속에서 차회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의 한켠에서는 유독 일본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작은 그릇이 선을 보였다. 일본인들의 신기하고 진지한 눈빛이 머물고 있는 저 그릇. 하지만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친근한 그릇이다. 여기 일본 땅에서는 아름다움의 종교요, 아름다움의 극치로 꼽히는 도자기, 바로 조선의 막사발이다. 그러면서 일본 차인들 중에는 한 번이라도 저 그릇을 보고 죽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 할 정도로 귀한 그릇. 일본의 도자기 국보, 이름하여 기자에몽 이도 다완이다. 왜 조선의 그릇이 저 수많은 일본인들 시선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것이며 도자기 왕국 일본에서 국보가 된 것일까? 유리관 속에 저 그릇은 절규하고 있다. 나의 어머니는 조선이라고. おしまいに400年前に朝鮮半島から日本に伝わった陶器が日本の社会や文化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かを取材するため韓国のテレビ局の一行が今日萩市と山口市を訪れました。取材に来日したのは韓国慶尚南道のテレビ局 MBC 珍獣文化放送の取材班です。一行は今日午前萩市で朝鮮から渡ってきた刀工の12代目窯元坂高麗左衛門さんの窯を訪れ萩焼きの説明を聞いたり初代の墓を訪ねました。 우리 조상이 잃어버린 아름다움, 그걸 찾아왔어요. 임진왜란 때 잡혀온 수많은 조선 도공들로 인해 일본 곳곳에는 도자기 마을이 생겨났다. 특히 조선 막사발의 재현과 계승을 위해 형성된 이곳 하기마을. 일본인들 스스로가 자랑하는 최고의 예술성이 깃든 도자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모두 100여 개의 가마가 있으며 연간 매출액만도 수십억 엔에 이른다고 한다.
하기마을에서 최초로 조선 막사발을 빚은 이는 이경, 이작광이라는 조선인 형제였다. 이씨 형제는 비록 조선에서 끌려온 몸이었지만 이지방 영주의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조선 막사발을 재현하고 계승하기 위해 조선에서 흙과 물을 실어다가 그릇을 빚었다는 이씨 형제의 막사발은 벌써 12대째 400년 대물림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초대에서 3대까지의 작품은 조선 막사발과 흡사한 느낌을 준다. 깨어진 파편 조각 하나까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이곳에 조선 막사발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족자가 눈길을 끈다. 그리고 그 족자는 일본의 지배층이 조선 도공을 어떻게 예우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林釈公李慶はいずれも侍に取り立てられましてね、5人淵あるいは3人淵、銀250目というようなこの俸給をもらいましてね、毛利藩の釜の支配人に任命されるんです。そして、李釈公の息子が山村新兵衛光政、それから李慶は坂高麗左衛門。 동경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한 후 가업을 잇고 있는 12대 고려 자이몽은 살아있는 일본의 인간 국보다. 막사발의 그 재현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은 평소 어떤 그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韓国の習得したその技術で一番自分の素晴らしいっていうものを作って、それが歴代、2代3代と今私までこう12代伝わってきたわけですね。でそこで作るその精神的なものっていうのは当然初代が培ったものがその脈々と各代に受け継がれて、で各代がそれぞれの自分の魂を感じ取ったものを作る。でそれはお茶っていうものの世界の中に生かされて、私自身もその初代の思いみたいなものをやっぱ作品の中に感じ取って、現在今仕事をしております。 조선 막사발 재현을 위한 400년이 넘는 대물림. 그런 까닭인지 12대 고려 자이몽의 손끝에서도 조선인의 혼이 묻어나오고 있는 듯하다. 하기마을 도공들은 조선 막사발과 비슷한 그릇이라도 만들어보는 것이 평생의 바람이라고 한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도공 오카다 씨. 조선 막사발 재현을 시도한 지 20년이 넘었다. 편리한 기계의 힘을 마다하고 발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조선 막사발에 가까워지기 위한 몸부림인 셈이다. ドジャンのルーツをどうしても極めたいというか究明したいということで、私たち今から3年ぐらい前から3回にわたって、この釜山から鎮守の間をずっと釜跡を調査といいますか、釜跡をずっと探して歩いたことがあるんです。その中には東敦里訓号という釜跡、それからもう一つが龍州 합천군 용주면 용전리, 사천군 곤양면 송전리,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조선 막사발의 원형을 찾기 위해 하기의 도공들이 수없이 찾아다녔던 것들이다. 오카다 씨 역시 그가 찾아다닌 경남 일원의 가마터의 지명과 형태, 그곳에서의 느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가마터들이 마치 그들이 말하는 이도다완, 곧 조선 막사발의 아름다움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도 되는 듯이. 흙으로 만든 장작 가마, 볏짚을 태워서 만든 유약. 고스란히 조선 도공들의 전통과 기술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야마구치현의 한 박물관의 관장으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기 도자기와 조선 도공과의 관계, 그리고 임진왜란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조선 막사발을 만난 것이다.
でここに朝鮮とこの茶碗はね16世紀の末期の豊臣秀吉の朝鮮戦争の時に戦争が終わって、引き上げてくる時に毛利秀元というこの大名が引き上げの総指揮官を命ぜられましてね、その毛利秀元が現地で焼かせて作った抹茶茶碗なんですね。朝鮮の土と全くよく似た焼き物がこの萩焼きなんですね。で萩焼きの先祖はこれだと言ってもいいぐらい、朝鮮戦争の記念ですから。 일본 전국시대 당시 영주들이 사용했던 찻잔, 곧 우리의 막사발은 성 하나와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막사발을 굽는 장인과 기술의 탈취가 임진왜란의 한 목표가 됐던 것이다. 일본의 역사가들 가운데서 임진왜란을 소위 다완전쟁이라 부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조선 도공들 가운데서 더러는 제발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다. 조선에서는 죽는 날까지 그릇쟁이 천민에 불과했지만 일본에 가면 소위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뒹굴었던 막사발, 그리고 막사발보다 더한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조선 도공들. 이제 이들은 자신을 낳아준 고향이 아닌 물 건너 일본 땅에서 신처럼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일본은 조선 막사발을 낳은 조선의 흙과 물과 불뿐만 아니라 막사발 속에 녹아있는 민족 정신까지 훔쳐가 버린 것은 아닐까. 교토의 대덕사, 본당 규모로는 합천 해인사의 6배 정도 큰 사찰이며 일본 차문화의 본산인 이 사찰에 50여 개 암자 중에 특히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 있다. 고봉암이라는 이 작은 암자에 일본의 도자기 국보 히자위문 정호다완이 소장돼 있다. 마치 조상의 유해를 안장에 둔 듯한 저 나무 상자 속에 갇힌 작은 그릇 하나를 위해 우리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겹겹으로 쌓아놓은 나무 상자마저 국보라는 그릇. 일본인들이 천황 아련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저 그릇. 한국 언론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도자기.
우리 눈에는 그저 평범한 막사발이다. 겉보기엔 약간 무겁고 크게 보이지만 실제 만져보면 생각보다는 가볍고 작은 그릇. 그릇의 밑급 주위에 유약이 흘러넘쳐 울퉁불퉁하다. 마치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는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름살 같은 밑급 주변의 유약 흔적. 벼세 탄 농부의 힘살 같은 색감은 영락없는 우리의 그릇인 것이다. 이곳 대덕사가 소장하고 있는 바로 이 히자이문 막사발, 이것이 몇 년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오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詳しいことはよく、分かりませんですけれども、今から約400年ほど前、李朝の時代に、大阪の商人で武田喜左衛門という、人が、どういう経路で手に入れたかよく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手に入れまして、そして、少しの間持っておりまして、それから秀吉に献上しております。そうして、次に織部から徳川家康が本田能登守と、代々続いて生前の方が持ってたものなんです。 막사발이 일본의 국보가 된 배경을 저는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井戸茶碗数たくさん日本にございますけれども、これにその匹敵するという型を並べるというのはないわけなんです。そういうことで日本で一番の井戸茶碗と、そういうことで国宝に指定され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それとその無傷、傷が一つもないんです。そういうことも関係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 긴장되고 감격스러운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역사적인 이 그릇, 이 막사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お茶碗のねこうして間近に手に差し上げて美しさって言いますと、我々は昔から教わってきたことは琵琶色ですね、このお茶碗の。それが非常にこの淡い感じでいい色をしておりますし、それからろくろの目というのですか、ろくろの目が立っていること、それからカイラギって言いますか、この辺の薬のね力強さとか、それからこの広大の切り方の特徴とか、こういうものを昔から教えられたものでございましたが、その条件全てを立派に備えていて、このお茶碗をことにこの重ねた一番上のお茶碗だっていうことで、こうして上から拝見すると非常に深く見えます。いわゆる目っていうのがこれにはない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だけに余計深く見えますね。そして形が歪んでおりますこと、これがやっぱりその重要なところだと思いました。そしてもうお茶をやります、静かに座っております者にとって、お客にとって何のその刺激的なものがないという感じがしますね。その驚かすものが、それがやっぱりこのお茶碗の一番の魅力かと思いますが。한국의 어느 초가집 텐마루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 너무나도 평범한 이 그릇. 우린 왜 이토록 어렵게 일본 문화의 심장이라는 교토의 이 낯선 절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지.
일본 다도의 모든 자료가 집대성돼 있다는 다도 자료관. 세계 각국에서 일본의 다도를 배우기 위해 모여든다는 이곳에서도 조선 막사발은 당당히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누구하고도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이 되는 서민성. 자유분방한 해방감과 꾸밈없이 드러나는 소박함. 그리고 누구와도 닮지 않은 외톨박이의 쓸쓸함이 배어난다. 예사 사람들의 내력이 담겨있는 생활 속의 평범한 그릇. 이것이 조선의 막사발이다. 막사발은 임금이나 귀족들이 쓰던 모양새가 정해져 있는 그릇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소박한 사람들의 생활을 담기 위한 것이어서 그릇마다 모양새가 다르고 유약 처리도 거칠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도공이 자유롭게 제 흥에 겨워 만든 그릇이다. 조선의 막사발을 일본 다도에 적극 도입해 보편화시킨 사람은 센노리큐라는 거사다. 일본 차문화의 성인이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이었던 센노리큐. 그는 히데요시에게 화려한 찻잔 대신 조선 막사발을 권했으며 조선 침략을 반대하다 임난 직전 히데요시에게 할복을 명받고 교토의 자택에서 할복한다. 센리큐가 직접 지었다는 한평 남짓한 작은 다실 묘희야. 이 다실도 일본의 국보다. 작은 창문, 은은한 흙벽, 좁고 어두운 구석,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모습, 바로 우리의 초가집 모양새이다. 센노리큐는 이런 소박하고 고요한 정치 속에서 조선 막사발로 검소한 다도를 보급해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이런 센노리큐의 다도 정신은 정복 전쟁에 미친 히데요시의 대륙 침략 전쟁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혹자들은 센노리큐를 조선 출신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절대 권력자의 지위에 오른 행우나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오사카에 있는 천수각에 황금다시를 꾸미고 황금의 잔으로 차를 마셨다고 한다. 황금의 잔은 히데요시의 호전성과 당시 권력자의 오만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00년 전 그가 칼로서 일으킨 피바람과 정복전쟁의 광기가 이 황금의 잔에 담겨 넘치는 듯하다. 전쟁과 평화는 진정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센노리큐는 같지만 오늘 조선 막사발은 평화와 아름다움을 담고서 일본미의 상징으로 낯선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조선 막사발을 신앙의 대상처럼 여기고 있다. 그들이 조선 막사발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경남 진주 근처의 가마터를 이미 19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왔다. 이미 조선 막사발 연구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것을 특별히 분류해두고 있다. 그리고 그 순례의 발길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동경에서 일본 최고의 막사발 권위자를 만났다. 막사발이 조선의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다면은 그 스님 좀 말씀해 주시죠. 小山不二夫という非常に有名な当時学者が、新宗近辺だろうというふうなことを言ってこられて、それを受けて私たちも昔書いた本にはですね、新宗近辺の山だろうということを言ってきたわけです。その後どんどん新宗近辺の窯跡がいろいろとね、発掘調査はしてませんけども分かるようになってきて、
頭通り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ね。 일본에서 확립된 그 막사발의 미에 대해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私は博物館に長くいましたから中国の素晴らしい天目茶碗ね政治それから井戸茶碗以外の高麗茶碗日本のものとねこう並べてね一体この作品の持ってるね、美しさとは何だろう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みましたけれどもね井戸茶碗だけはもうこれは中国人も日本人も絶対に作れない韓国人だけが作り得たね独特の美的表現ですね。これはね素晴らしいものしかもそれが雑記的な世界でね生まれてるっていうところにねなんか非常に強さがあるんですね。 일본 명치 유신의 주역이었던 야나기 무네요시. 그는 남달리 조선 서민들의 생활 잡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일본 민예관을 지었다. 이곳에 있는 조선 민화는 수천여 점에 이른다. 한국 민화 연구가들조차도 이곳을 빼놓고는 민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인정을 그리워하고 사랑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 깊은 곳의 예술. 이는 야나기 무네요시가 조선 서민들의 생활 잡기에 깃든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한 말이었다. 선생님께서 그 유명하신 야나기 유종열 선생님 아드님이신데 그 유종열 선생님은 우리나라 조선의 막사발에 대해서 최초로 미학적인 그 정의를 내리신 어른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유종열 선생님의 아드님으로서 아버님께서 막사발에 대해서 내리셨던 그 개념, 미학적 개념들을 아드님은 또 어떻게 그를 받아서 지니시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こんな素晴らしいものを作ってるんだから韓国人っていうのは本当に立派な文化を持ってて我々の尊敬する民族であると兄弟の兄貴にあた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父は考えてそして韓国に行って韓国にこの人間観が 이곳 일본 민여관에도 어김없이 조선 막사발은 전시돼 있다. 분명한 우리의 밥사발. 그것도 가난뱅이 머슴이 쓰던 보잘것없는 사발. 조상들 앞에서는 제사 그릇이 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선 술잔이 되는 그러다가 금이 가거나 깨지면 개밥 그릇이 되는 우리의 그릇. 그러나 저 속에는 조선시대 서민들의 애환과 소박한 자연미, 곧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일본 말 중에 일본 다도에서 유래한 와비사비라는 형용사가 있다. 고요하고 적막함을 뜻하는 이 말은 일본 다도 정신의 요체며 곧 일본 미학의 뿌리를 이룬다. 조선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막사발을 통해 일본인들은 그들의 아름다움 와비사비를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선 막사발을 낳은 어머니 조국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또 조선 막사발은 거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400년 전 단지 나은정이라는 희미한 인연 하나로 조선 막사발을 찾아 나선 우리. 과연 그 작업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일본인들이 말하는 조선 막사발의 고향 진주. 우리는 해방된 장터에서 할머니들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을지도 모를 작은 파편들을 수집해보기로 했다. 할머니, 이 그릇 이게 뭐한데 쓰던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아줌마 이거 옛날에 뭐 하다 썼던 그릇 같습니까? 제기 건네 또. 제기? 옛날에 뭐 기억을 해보이소 이전에. 이게 참 좋네 얘. 예, 막걸리 술잔. 예. 이집 온 게 밥그릇 이리 생긴 밥그릇이 돼야. 바꾼 게 바꾼. 밥그릇. 막걸리 담아가지고 어른들이 드시던데. 예. 행 담아갖고 꽂고 한 거 아닙니까? 쟤는 내가 볼 때는 그거 껐는데 모르겠어요. 그래 예. 예. 어른한테 썼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알아가 몰라.
전통 차 같은 거 있는 거 같는데. 그죠? 약그릇. 막사발 이것이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또 여타의 지방의 우리나라 여러 개 박물관 등에 이 그릇이 전시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물론이고 또 문석관 또 지방에 어딜 가도 이것을 전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인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발 대접이니까 또는 혹 제기에 써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늘 생산되고 늘 많으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일본 사람은 소위 다도라는 것은 일본 정신을 구해 나가는 또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도를 높이 숭상한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 그러면 그 다도의 기본적인 뭡니까? 차 그릇이 있어야 차를 마시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찻잔을 구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 안목에 드는 찻잔을 다 가지고 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전국의 그 어떤 박물관 전시실에도 조선 막사발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백자, 분청사기, 청자 쓰는 사람이 높았던 그릇은 그래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반면 조선 막사발의 대접은 달랐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지하연구실. 일본 학자들과 함께 발굴했다는 조선 막사발은 파편으로만 남아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유사는 하는데 그 유사한 거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걸 유감스럽게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이걸 캐다가 일본 사람한테 팔아먹고 그래서 파편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파편이 없는데 파편까지도 다 일본에 팔았다. 다 팔아먹었습니다. 네. 근데 파편도 네. 안 남아 있다구나. 파편도 안 남았습니다. 네. 이거는 샘거리라고 써있죠. 네. 그리고 조상들이 썼던 밥그릇 하나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한 우리. 다만 일본인 탓으로만 돌리고 말 것인가? 왜 우리들 가슴엔 이렇게 파편만 뒹구는지. 발에 채이는 파편 조각들이 우리들의 천박한 미의식을 나무라고 있는 듯하다. 일본에서는 조선 막사발을 이도다완이라 부른다. 이도는 우리말로 우물이 있는 집이다. 하동 진규면 세미골 가마터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길러 도자기를 만들던 곳이다. 그런 이유로 이곳 세미골 가마터는 일찍이 조선 막사발의 고향이라고 소개된 적도 있다. 일본 도예가가 이곳에다 가마를 짓고 조선 막사발 재현을 시도하기도 했다. 뒷산에는 고랭토와 그 앞들에 있는 그 점토, 논바닥에 있는 그 점토를 가지고 만든 것이 그 이조 초기에 만든 그 도자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이도다왕이 되는데, 그 이도다왕에서도 청이도, 푸른빛이 나는 청이도가 나왔지요. 이 파편이 그 요지에 많이 지금 현재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푸른 빛이 도는 청이도 막사발을 생산했던 흔적은 이곳저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몸에 비파색을 띠고 밑급에 유약이 개구리알처럼 뭉쳐진 그런 파편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근 들어 일본 도예 연구가들이 조선 막사발의 고향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마토다. 그래서 일본 연구가들이 한국박물관과 공동으로 발굴 조사 제의를 했던 곳이며 일본의 유명한 도예가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찾은 가마토다. 그러나 너무도 역력한 도굴의 흔적은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는 듯하다. 그럼 이도자왕의 그 특징은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소박하잖아요. 이 분위기가 지금 조금 여기서 여기까지 깎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데도 이 풍기는 감은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행태는 이도와 다르지만은 풍기는 감은 이도하고 동일하다 이거지. 그런 것이 이도 자왕의 요지가 아니냐. 일본 동경의 고급 요정에서는 이런 파편 조각들을 안주 받침으로 해서 손님을 끈다. 도자기를 안다는 한국 사람들조차도 조선 막사발의 파편을 일본에 무수히 팔아넘겼다. 일본에 가서 임자를 만나면 조선 막사발의 좋은 파편 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슬픈 문화 수출이었다. 조선 막사발과 형태가 비슷한 도요지가 있다고 하면 일본인들은 어디든지 찾아가 수집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구를 해서라도 파편 조각들을 가져갔다. 뭐 일본 사람들도 와서 그 그릇 조가리를 주고 가고 마대로 가져와고 막 차에 싣고 가고 막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 가져가고 하니까 지금은 그 그릇 조가리도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 11명 냉겨와 열도 돼 10명 와가지고 뒤다 막 깨라 일 파고 막 헤비고 이래가고 쪼갈까지 싹 다 주워가대. 경남 산청군 운리의 가마터. 이곳은 우리의 전통 가마가 해방 전까지 불을 피웠던 곳이다. 가마터가 있던 산릉선에는 염소막이 들어선 지 오래이다. 물레를 밟고 불을 지피던 도공은 사라지고 그가 살던 옛집은 퇴락했다. 도공의 목맨 삶의 흔적인 듯 세월에 부서진 파편들만 앙상한데 무심한 암캐 한 마리가 한 맺힌 도공의 자취를 더듬을 뿐 쇠잔한 사람살이의 매력은 안타깝기만 하다. 제 아는 대로 저 옛날에 사벌맹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레로 빙빙 돌리면서 그 위에다 흙을 얹어놓고 물로 묻히고 사발로 맹글고 이 노래를 부른 대로 제가 아는 대로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물레야 빙빙 내 잘 돌아라 진조장 사발끈이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고대강실 높은 집에 부귀야 영명을 하는마는 오갈 데 없는 천민의 신분으로 오로지 물레 하나를 부여잡고 울고 웃던 조선 막사발의 장인은 가고 없다. 단지 살아야 한다는 욕심 말고는 그 어떤 무력도 없이 끝없이 물레질을 해대던 그 신들의 손. 그들은 알고 있을까? 자신이 빚어낸 막사발이 이국만리 일본 땅에서는 화려한 꽃이 되고 어머니 땅 이곳에서는 한낱 발길에 채이는 파편으로 변해버린 기막힌 사연들을.
해방 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선 막사발을 재현시켜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한 신정희 씨. 그는 청자의 고향이기도 한 경남 사천 땅에서 태어나 60평생을 조선 막사발의 재현에 쏟아붓고 있다. 처음 막사발을 재현할 때는 고래장에 쓰던 재수 없는 그릇을 만든다고 주위 사람들의 곱지 못한 시선을 많이도 받았다. 이제 작은 집념이 타올라 일본에서는 국보급 작가 대접을 받고 있다. 신정희 씨가 만든 작품은 일본 열도를 돌면서 1년에 50여 회가 넘는 전시회를 가진다. 그가 재현해낸 진주 막사발은 일본 현지에서 6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도자기 왕국 일본에서 저들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건 아마도 조선 막사발뿐일 것이다. 신정희 도예의 막사발이 저토록 일본 땅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조선 도공들의 후광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진정 저 막사발은 일본인도 중국인도 그 누구도 엄두 못 내는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우리 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발 그릇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고 하면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참 우리 한국 사람, 소박한 서민들의 그 생활이 담겨 있고, 우리는 소박한 생활을 하지요. 시방 일본 사람, 폴란드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은 우리 매일 소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빽이 못 만드는 소박한 우리 생활이 담긴 게 우리 집입니다. 나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우리 빽이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너가 말이지. 그래 사도 우리 그 거치면 되지. 우리 그 매일은 못 만든단 말이에요. 언제나 내가 그런 소리 함성을 하요. 저 불길은 오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아름다움을 세상 밖으로 구해내고 있다. 어설픈 지식에 고속돼 있던 아름다움을 자연으로 풀어놓는 미의 성문화 작업이다. 아니, 어쩌면 저 막사발은 장작불 속에서 모든 욕심을 태워버리고 마침내 성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전통 찻집에서 조선 막사발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빚었던 신들의 손을 추억한다. 이게 일본서 수입한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지금 저 말차를 요거는 고객들이 들어 많이 마세요? 아니요, 줄을 많이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네. 이 가게 안에 보니까 이 말차 잔이 꽤 많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차 잔을 들어 사가기도 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잘 안 찾습니다. 아, 이 많이 안 사갑니까? 네. 그러면 여기 그냥 뭐 전시하기 위해서 갖다 둔 그런 셈입니까? 저희는 판매하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건데 이제 찾으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전시용이 돼버린 거죠 뭐. 지금 우리의 생활과 사상은 조선 막사발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빚어낸 조선 도공들을 추억해내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닐까. 여기 이 초가집들을 보노라면 지난 시절 우리들의 가난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 초가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그 자연의 건강함, 그 자연의 완전함이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도 합니다. 막사발을 빚었던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사발을 빚었던 장인 정신은 우리들의 가난했던 심성과 우리들의 소박했던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막사발을 굽던 도공들은 바로 이 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빚어내는 아름다움을 그릇으로 형상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막사발은 자연과 인간의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내는 아름다움을 형상화해낸 인류 최초의 흙으로 빚은 예술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가난했던 시절, 우리는 지긋지긋했던 가난을 증오하면서 거기에 묻어있던 우리들 미의 원형, 삶의 넉넉함이 넘치는 따뜻한 인간미, 순리와 섭리를 거부하지 않는 소박한 자연미, 그 뿌리마저 뽑아버린 것은 아닐까. 조선 막사발은 소박했던 우리 민족의 이름이었으며 곧 우리 모두의 얼굴이었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들의 밥을 담고 인정을 담았던 그릇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린 우리들 마음의 그릇이며 진정 우리 모두가 되찾아야 할 생명의 그릇이다.